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퇴직소득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소득 관리는 지금 인사급여, 근로소득 관리, 퇴직소득 관리 이쪽에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퇴직소득 관리는 사실상 급여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확히 오류 없이 입력을 했다면 퇴직소득 관리는 사실 특별하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어떤 부분이 있어서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필요성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급여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잘 입력이 되어 있다면은 퇴직금은, 왜냐하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나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죠. 뭐 연도에 따라서 바뀌고. 근데 프로그램이 장점이 뭐예요? 그런 것들은 계산 다 해줍니다. 사실상 입력만 잘하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퇴직금이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입력을 잘해야 되는지를 잘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송아지 씨라는, 여기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데 송아지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 근로자가 5월 31일에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까요? 첫 번째, 이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순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송아지 씨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퇴사월의 일자를 정확히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당연히 5월달 퇴사일을 입력을 했으면 마지막 5월 급여를 확정 지어야 되겠죠. 자, 5월 급여를 확정 짓습니다. 자, 우리 연말정산한 것처럼 연말정산할 때는 이 부분들이 정확히 입력이 돼야 되고 세금이나 이런 것도 정확히 입력돼야 되지만 퇴직소득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자면은 사실상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급여 내역들입니다. 이 급여 내역. 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에 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럼 직전 3개월, 해당 제일 마지막 5월달인 제일 마지막 급여가 확정이 지어야지 근로기준법상에 이제 퇴직금을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자료들은 사실 퇴직소득 계산과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죠. 당연히 잘 해야 되겠지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 씨의 5월 달에 최종적인 급여 자료를 정확히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퇴직금을 계산을 합니다. 자, 퇴직금 계산 부분입니다. F2를 누르시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빨간색 칠된 부분들은 퇴사자입니다. 퇴사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빨간색을 클릭해서 그 당사자를 불러오면 되겠지만 꼭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해서 송리산 씨의 10월 31일까지 입사부터 올 10월 31일까지 퇴직금이 얼마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분 송리산 씨를 클릭하고 일단 퇴직으로 처리를 하고, 자, 그러면은 당연히 퇴사일이 입력이 안 돼, 송원 씨는 입력이 돼 있죠. 송리산 씨는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기로 2022년 10월 31일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해놓으면, 노동부로 돼 있으면, 근로기준법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송희산 씨는 2018년 5월에 입사를 했는데 퇴사를 만약에 10월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2,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라고 미리 확인을 하고 알려줄 수 있죠. 그런 용도로 퇴직금 계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꼭 퇴사를 하기 위해서 퇴사됐으니까 계산해야지. 왜? 퇴직금 계산은 말 그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얼만지를.
노동부에 따라 왜 산정을 하냐? 최소한 법에 정한 금액 이상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더 줄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뭐 많이 있진 않겠지만 어쨌든 법에 맞게끔 이 이하로 주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뭐 거래처 같은 경우는 최지금 계산해 주세요라는 말은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적게 계산을 해야 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노동부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같은 경우 노동부 쪽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뭐 기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기준이 노동부 산식 기준, 근로기준법상 산식 기준을 해서 이 기준 금액보다 이렇게 산정한 것들이 더 아래가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럼 법 위반이죠.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돼야 되고 이거보다 높은 거는 상관이 없죠. 기준점 이하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퇴직금 계산에서는 퇴사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이 중간정산, 뭐 중간정산 사유에 의해서 중간정산 할 일이 있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예상해 주십시오 라고 문의했었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 퇴직금 계산입니다. 이 계산을 토대로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그 금액을 입력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아지 씨 부분을 우리는 5월 달에 퇴사하고 급여를 5월 급여를 확정시켰습니다. 그러면 F2를 눌러서 송아지 씨를 불러와야죠. 이게 불러온 화면입니다. 자, 송아지 씨를 불러오면 기존의 모든 자료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퇴사 종료일. 그리고 이 중에서 뭐 제외월수나 일수가 있다면은 이렇게 제외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없겠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을 빼면 됩니다. 그럼 산식에서 빠지겠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불러오기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직전 3개월의 급여 내역들이 자동적으로 불러옵니다. 어떤 기준에서 자동적으로 불러올까요? 자, 상단에 보시면 수당 설정이라고 있고 지급 설정이라고 있고 뭐 계산 설정이라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단 먼저 하면 재계산은 말 그대로 재계산이고요. 수당 설정입니다. 이 수당 설정에 따라서 이게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 겁니다. 우리가 급여 자료 입력에서 수당 등록하는 거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수당 등록에서 우리가 월정 급여액 정기 부정기 체크하거나 임금 명세서에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려거나 안 하거나 이 부분의 여부를 선택하고 마찬가지 개념으로 퇴직금 산정할 때 수당 설정의 여부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긴 하고 근데 이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죠. 함부로 우리가 임의로 건드리게 되면 퇴직금 산식 자체가 다르거나 될 건데 다른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떻게 다를까요? 책임 소재도 발생합니다. 왜? 뭐를 더 넣으면 상관이 없어요. 금액을. 퇴직금이 더 많아지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 중에서 수당 설정에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 개를 모르고 꼽표를 했다. 꼽표를 했다. 만약에 꼽표를 했다면 여기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A 금액이 돼야 되는데 A 금액보다 일정 부분 빠지겠죠. 왜? 해당 항목들이 있다면 그게 X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잘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연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뭔가요? 연차 수당 말하는 겁니다. 연차 수당이 발생됐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 연차 수당 매일 발생되나요? 매월 발생되나요? 아니죠. 일정 부분의 근로를 하고 다음 연도에 기본적으로 15일 기준으로 해서 며칠을 쉴 수 있죠. 근데 쉬지 않으면은 어쨌든 간에 뭐 일정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지급하죠. 그게 연차 수당이죠. 그 수당은 언제 한 번씩 발생나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발생됩니다. 1년에 한 번 발생되는 거랑 어떻게 보면 흡사하죠. 그런 것들을
매월 급여에 넣을 수는 없죠. 왜? 연차 수당에 해당되는데 공교롭게 4월 달에 그 연차 수당이 생겼다. 그럼 이게 올라가죠. 공교롭게 연초 수당인데 3월 달에 생겼다. 이게 올라가죠,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연차 수당은 해당 사항이 있더라도 체크를 하게 되면 상여와 마찬가지로 12분의 3으로 해서 12분의 3으로 해서 계산돼서 평균으로 해서 나온다. 상여와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수당 설정에서 연차 부분에 있어서 동그라미 치면은 12분의 3분의 12, 그러니까 나눠서 이렇게 상여와 마찬가지로 안 분돼서 플러스가 된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은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되고 해당 사항이 있거나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X표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거래처에서 우리 직택수당은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 제해 주세요 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제해 달라면 산술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X를 누르고 체킹을 하는 방법, 그래야지 그 해당 사항이 있게끔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고 하면 된다. 근데 이건 함부로 임의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위험하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역들을 뭐 전체 사원 적용을 할 건지 현재 사원만 적용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해서 확인을 누르는 거죠. 이 부분을 체킹을 하고 나서 전체 사원이면 전체 사원 두르고, 아니면 현재 사원, 지금 송아지 씨만 발생하려면 송아지 씨만 변경된 부분을 적용을 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당 설정입니다. 지급 설정은 뭐 관련된 지급 공제 항목을 설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특별한 부분이 없죠. 특별한 부분이 없이 공제 내역이나 지급 부분은 뭐 회계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역이고, 추가적으로 다른 공제할 게 있다. 그럼 뭐 추가 공제 항목을 해당되는 코드선 범위 내에서 적고, 만약에 퇴직 소득 중에 뭐 딴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된 내역이 적고 비과세냐, 이 부분 수당 등록과 비슷한 근로소득의 그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설정입니다. 계산 설정은 어떻게 계산을 설정을 해놓을까 하는 부분인데, 기본 세팅 값을 뭐 가급적 건드리지 않으면 좋겠고, 퇴직금 기본 계산 방법 설정은 요렇게 어딨죠? 예. 요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눌러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계산 방법은 노동부로 하면 모든 계산은 기본적으로 노동부 기준으로 어쨌든 산정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산을 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자, 급여 일할 적용은 뭐 급여 일할 계산을 적용할 건지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일할로 적용할 거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뭐 윤년은 365일이나 66일이나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소득세, 퇴직소득에 대한 계산 방식이 인쇄를 해보면 일정 금액 곱하기 근무일수 곱하기 30분의 365죠. 원래는 365일까지 있으니까 365일이에요. 근데 366일이 있는 연도에는 366을 써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당 설정에 해당 사항이 있어서 수당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정을 잘하면 나머지 급여는 불러와진 대로 인던 급여를 불러와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오류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가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 의무가 있죠? 퇴직금에 대한 지급 의무. 자, 퇴직금은 퇴직일에서부터 14일 내에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예, 14일 내에 지급을 해야 돼요. 다만 근로자와 이제 사업주 간의 별도의 합의 때문에 더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퇴직하고 14일 내에는 지급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송아지 씨의 퇴직금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이렇게 설정까지 해서 계산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퇴직금 계산, 소득세 계산, 중간 지급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임의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을 불로개가 됐다면 이렇게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급여는 이렇게 되고요. 92일, 자 1160입니다. 그럼 상여는 이 금액입니다. 연차 수당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 연차 수당은 우리가 수당 설정에서 잘못되고 현재 사원 적용. 자 그러면 자 없네요. 없어지죠. 아까 잘못 해놨기 때문에 1,500이 있어서 그런데, 자 그래서 급여는 1,160만 원입니다. 상여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을 10분의 3을 하니까 12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1,160만 원 더하기 12만 5천 원으로 하니까 이 날짜 92일 날짜로 나누니까 하루 평균 12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예상퇴직금은 12만 7천 원에서 이분이 근무한 날짜가 2579일이니까 그 날짜를 곱해서 30일에 365 하니까 이분은 2,700만 원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라는 부분을 상여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연차 수당이 있으면 여기 연차 수당이 있을 거고, 그 계산 방식은 똑같이 12분의 3으로 해서 나누어진 방식으로 해서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가 퇴직금에 대한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상의 계산 방식은 알아두면 유용하죠. 지금 요 같은 평균 급여가 12만 7,554.35원이잖아요. 세 자릿수 반올림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금액 곱하기 이제 근무 일수 곱하기 30일 나누기 365다. 그럼 이 금액이 나옵니다. 최소한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고 있을 필요성은 있겠죠. 그래서 퇴직금 계산은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소득세 계산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내역도 이렇게 나오고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입력하는 곳이 아닙니다. 중간정산 지급 내역입니다. 중간정산이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나올 겁니다. 참고로 중간정산 같은 경우 중간정산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간정산을 했다. 그러면 중간정산을 하고 나서 추후에 언젠가는 퇴직을 하겠죠. 그럼 퇴직을 할 때 입사일자 내지 정산 시작일은 어떻게 되나요? 자, 안기부 씨 같은 경우는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올해 4월 30일에. 그런데 안기부 씨는 12월 31일에 퇴사를 했어요. 이 제가 임의로 입력을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안기부 씨의 마지막 퇴사의 퇴직금 정산일은 중간정산 다음 날 2022년 5월 1일이 되겠죠. 그때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이때까지 중간정산 사유에 맞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이때까지 했으니까 나머지는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요? 나머지 차액 부분에서 계산을 하겠죠. 근데 이게 뭐 1년이 안 됐다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첫 입사일 시작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중간정산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중간정산으로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안기부 씨가 같은 해에 중간정산이 있었고 같은 해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에 중간정산을 했고 퇴직을 올해 할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합산하는 거 아닙니다. 중간정산이나 퇴직은 같은 연도에 합산을 하는 거예요. 같은 연도에 발생됐다면. 그럼 다른 연도에 발생됐다면 각각 그냥 하는 겁니다. 각각 그냥. 우리 당연하죠. 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퇴직금 산정도 따로따로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같은 해에는 같이 해야 되냐? 같은 해에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입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체를 합쳐야 되죠. 그렇지만 따로 나눠졌다면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중간과 퇴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같은 해에 중간과 퇴직이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내역들을 사실상은 여기 진급 내역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자, 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같은 해에 중간하고 퇴직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안부 씨가 작년에 중간정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진짜 퇴직했어.
그러면 퇴직 내역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아, 중간예산 이렇게 퇴직한 날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간정산 지급 내역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송아 씨의 퇴직이 5월 달에 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한 기준으로 해서 자, 퇴직소득 자료 입력을 해야겠죠, 이제. 자, 5월 달에 퇴사했죠. 뭐 5월 달에 퇴사하고 지급은 6월 달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5월 달이라고 치면 자, 송아 씨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오면 이 상태에서 F2를 누릅니다. 자, F2 누르면 똑같이 퇴직금 계산과 마찬가지로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퇴사자에 해당되고 실질 원천징수 신고를 할 사람들만 적용을 시켜놔야 돼요. 왜? 이 부분은 다 이제 요렇게 작성만 돼 있으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제대로 그냥 저절로 반영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전에 퇴직금 계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했고 실질 계산을 위해서도 필요하긴 했지만은 지금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대해서는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이렇게 하얀색 칠로 되어 있는 임의로 퇴직금을 잘못 누르시거나 하게 된다면은 잘못된 퇴직금 정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유의를 하셔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송아지 씨를 클릭하면 이렇게 상태가 납니다. 송아지 씨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 자, 그 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 도움이라는 것은 자, 송아지 씨가 퇴직금 계산에서 이렇게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불러올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작성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면 네, 그것을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확인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요건 수기로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우리 퇴직금 계산해 주세요. 이 사람 퇴직금 1,000만 원입니다. 세금 떼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퇴직금 계산에 가서 일일이 퇴직금 계산할까요? 아니죠. 그리고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바로 여기에 와서 퇴사날짜 입력하고 급여 부분을 확정시키고 나서 여기에 와서 바로 관련된 자료들을 입력합니다. 관련된 자료는 뭐 이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되죠. 1,000만 원이면 이 1,000만 원을 치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퇴사일자나 이런 부분들을 다 입력해 놨다면 세금이 그대로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퇴직소득 자료는 꼭 퇴직 계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있어야지 되는 건 아닙니다. 편의상 불러오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직접 작성도 하죠. 왜? 거래처에서 퇴직금을 확정지어 주고 나서면 그러면 직접 작성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송아이 씨가 이렇게 불러오면은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면 퇴직금 계산에서는 퇴사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의상 퇴사 사유를 맞춰서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 퇴사 자료를 다 챙겨갖고 일일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퇴사 사유가 어디에도 영향력이 미치느냐.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선상에서는 뭐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대 보험에서 고용보험에 퇴직 사유를 물어본다. 자발적 퇴직이냐 아니면 회사 사정이냐. 그거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왜 어떤 퇴직이냐를 물어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식에 맞게끔 정상적인 퇴직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모든 게 끝이 난 거긴 하죠. 사실상은.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월별로 마감을 하려면 월별로 마감을 해서 관련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마감을 하면 송아지 씨의 퇴직금이 산정이 된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안기부씨 있었죠. 안기부씨 같은 경우는 저는 설명드렸듯이 중간 퇴직이 한 연도에 다 발생됐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계산하냐.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일단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4월 달에 중간정산하고 12월 달에 퇴사하신 분입니다. 그럼 급여자료 입력 자, 4월 달에 미리 작성을 해놓고 제가 마감은 해놨는데요.
자, 4월 달에 안기부시 작성을 해보니까 어쨌든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이 중간정산입니다. 여기는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중간정산에 해당된다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퇴직금 시급하고 지급도 다 했어요. 3,900만 원, 3,800만 원이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12월 달에 퇴사를 한다. 자, 이분이 12월 달에 퇴사하는 부분을 제가 직접 입력을 해 놓은 겁니다. 직접 여기에서 12월 달에 이분이 퇴사를 한다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쪽 내역이 불러와집니다. 자, 불러와집니다. 불러와지는데 항상 우리는 혹시나 이거 다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와지면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눌러보면 2022년 4월 10일 이분이 기본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았구나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가 같은 해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해에 중간정산을 했다면은 이 부분은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중간정산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나타나고 추후에 퇴직금 계산할 때 이 부분 5월 1일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최초 입사일을 확인이 안 될 뿐이지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해를 같이 했었을 때는 이 부분들을 알고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합산을 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면 안 돼요. 합산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보니까 이분 중간정산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보면 중간정산 부분 여부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 중은 사원 등록 부분 같은 데 가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몇 월 며칠에 중간정산 했다 이렇게 메모하면은 사원 등록 볼 때마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기부시 같은 경우는 중간정산이 있어요. 그래, 중간정산에 해당된다면 지금은 제가 입력해 놓은 거지만 이쪽에 클릭을 해서 F2를 누르십니다. 그래서 F2를 누르거나 조회를 해서 중간정산을 불러와서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정산을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 중간정산을 기존에 4월 달에 있는 중간정산을 반영을 해서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합산해서 신고한다. 이렇게 신고하면 기본적으로 이 중간정산 내역이 없었을 때, 자, 없었을 때는 8,600원이지만 있었을 때 부분으로 보면 더 많아지죠. 당연히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소득세 구간이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죠. 같은 세율 구간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8,000원보다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전체 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밑에 가세이연 계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입력하는 곳인데 이게 IRP 계좌라는 거죠. 뭐냐면 이분이 퇴직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퇴직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300만 원에 대해서는 IRP 개인 계좌로서 넘긴다. 퇴직연금 사업자 쪽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 300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연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들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추후에 개인이 어떻게든 운영을 하다가 그걸 해지하거나 받았었을 때 그때 세금을 물겠죠. 그러니까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한 이곳에 입력한 300만 원은 전체 급여에서 300을 빠진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사실상 보면.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부분의 산정 내역이나 이런 거는 인쇄를 통해서 보시면 아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일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시면 가입 일자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 11년, 24년 퇴직금 이 같은 경우는 임원에 해당된다. 임원에 해당되면 2011년 12월 31일 기준과 2012년 이후 기준의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기로 2011년 12월 30일에 근무하신 이력이 있는 임원이라면 그때까지 퇴직금을 여기에 입력을 해야 정상적으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나 이런 부분도 임원에 대한 퇴직금도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확인하셔 갖고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챙기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부분의 항목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내역들이 퇴직금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간정산이라는 것은 같은 해에 퇴직과 중간정산이 반복을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퇴직금에 대한 내역들을 합산시킨다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산정 내역들은 뭐 퇴직자료 회계 처리는 별도로 확인을 할 거고요. 나머지 지급에 대한 내역 구분별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퇴직금 추계액은 말 그대로 이때 퇴직금 예상액이 얼마냐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이제 마감하는 곳이죠. 자, 이 부분도 퇴직금을 지급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 퇴직자료 소득 자료 제출 직계표를 맨 앞장에 첨부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퇴직소득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